뉴욕시장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좋은 일자리와 주거지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정보도 지적하며 현실은 집단 이주 생활을 하는 처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밀려드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강제 추방 조치도 다시 허용했습니다. 기존 이민 정책을 뒤집는 조치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LA 지역 대학 캠퍼스에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미시시피 강의 바닷물이 역류해 수돗물의 염분이 높아지면서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LA 카운티의 요양시설에서 살해된 한인 노인 2명의 사인이 질식사로 밝혀진 가운데 범인이 비닐봉지로 피해자들을 질식시켰다는 추가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주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BS는 이번 무기 이전이 지난달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 협력을 논의했음을 시사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북러 군사 협력이 이번 주 들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롭게 시작하는 장기적인 공급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고 일시적 이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 이전의 대가로 무엇을 얻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푸틴 대통령은 새롭게 개발한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ведено последнее успешное испытание «Буревестника» – крылатой ракеты глобальной дальности с ядерной установкой. 브레베스트닉 미사일은 푸틴 대통령이 5년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보장해줄 신형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지구상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무기입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핵실험 금지 조약 NPT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30년 만에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Не готов сказать, нам нужн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ли не нужно проводить испытания. Но повести себя зеркально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북러 간 무기 거래 움직임을 신속하게 공개해온 미국 정부는 CBS 보도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뉴욕 시장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자 멕시코를 방문해 아메리칸 드림이 악몽이 될 수 있다면서 넘쳐나는 이민자 행렬에 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멕시코 과달루페 성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국가지만 현 미국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이민자들도 현실에 맞는 기대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으로 오는 여정이 아주 위험하고 경험할 현실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망명 신청자들 사이에서 미국 이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We're going to tell them that coming to New York doesn't mean you're going to stay in a five-star hotel. It doesn't mean that the mere fact you come here, you automatically are going to be allowed to work. To tell them what the real conditions are, the large number of thousands of people are living in congregate settings. 이어 애담스 시장은 아메리칸 드림이 악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부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망명 신청자가 파나마와 콜롬비아, 멕시코 등을 거쳐오는 만큼 해당 인접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밀려드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불법 이민이 포화 상태로 치닫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텍사스주 지역에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강제 추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의 추가적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장벽 건설을 규제할 수 있는 26개의 연방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제 추방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광범위한 행정권 사용이란 명목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애용했던 조치이자 그동안 이민 친화 정책을 펴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일인 만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장벽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막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ll answer one question on the border wall. The border wall, the money was appropriated for the border wall. I tried to get them to reappropriate, to redirect that money. They didn't, they wouldn't. And in the meantime, there's nothing under the law other than they have to use the money for what it was appropriated. I can't stop that. Do you believe the border wall works? No. 한편 재임 시절 적극적으로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과 미국에게 넘쳐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LA의 한 공립학교에 세종대왕 동상이 설치됐습니다. LA시에서는 내일 한글날 선포식도 갖게 되는데요. 한글이 이제는 미국에서도 주요 언어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글로도 번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이두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 한복판에 한국의 전통 국가 먹물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이라는 글씨가 화선지에 한자 써내려갑니다.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설치된 세종대왕 동상이 이곳 LA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높이 8피트에 폭 4피트 길이로 설치된 세종대왕 동상은 전북 전주 황실문화재단과 한인사업가의 후원으로 총 5만 달러를 들여 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세종대왕 동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등, 공정함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세종대왕은 지금도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미국 내에서 최초이며 또한 유일한 세종대왕 동상이 LACC에 세워져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이번 동상이 미국 대학에 들어서면서 타인종들이 한국 문화를 넘어 한국의 언어인 한글에도 관심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LA시 의회가 오는 9일을 한글날로 채택한 가운데 세종대왕 동상까지 건립이 돼 한글이 미국에서도 주요 언어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글날 선포식이 LA시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글날의 지정은 문자와 글자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강조하고 LA시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값진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한글은 세계 통성어로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리고 세종대왕의 정신을 배워갔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세종대왕. 미국에서 최초로 건립된 세종대왕 동상이 K-팝, K-푸드를 넘어 미국인들에게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강으로 꼽히는 미시시피강 하류에 최근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수돗물의 염분이 높아져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상하수도위원회에 따르면 미시시피강 하류 지역 상수도에서 측정한 염분 농도는 52에서 53 ppm으로 지난달보다 50% 이상 높았습니다. 뉴올리언스 당국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2일에서 28일 사이 수돗물 염분 농도가 100 ppm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수 염분 농도가 100 ppm을 넘길 경우 기저질환자나 임산부, 노약자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수돗물의 염분 농도가 올라간 이유로는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이어진 기후변화로 인해
강물 흐름이 약해져 바닷물이 강줄기로 역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LA 카운티의 한 요양시설에서 살해된 한인 노인 2명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지난 6월 더 해피 홈케어 요양시설에서 살해당한 75살의 모니카 이 씨와 83살 박희숙 씨가 최초 발견된 곳이 요양시설 건물 뒤편의 화장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 발견 당시 피해자들의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목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화장실 바닥에서 몇 개의 비닐봉지와 테이프, 벨트, 익스텐션 코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의자 지안춘 리는 보석금 4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현재 수감 중이지만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예비 심리는 오는 12월 7일 포모나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한인업주가 무장강도 총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국은 지난 3일 화요일 오후 1시쯤 타코마 지역 사우스 아인스월스 애비뉴에 위치한 편의점 더 리틀 스토어에서 60살의 한인 남성이 업소에 침입한 괴한과 몸싸움 끝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했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업주는 찰리 박 씨로 한국 이름은 박석철 씨로 확인됐으며 16년 전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워싱턴주로 이민 와 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고 있다며 사건을 목격했거나 CCTV 등 정보가 있는 주민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타코마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에서 4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18살 미만 어린이 수가 10년 사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총기로 숨진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는 1,311명으로 집계됐지만 10년 뒤인 2022년에는 2,59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기존에는 20대 미만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였지만 총기 사망자 수가 이를 뛰어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을 제외하고 총기가 청소년과 어린이의 사망 원인 상위로 꼽히는 선진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급 병가가 5일로 늘어났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건강이 악화됐을 때 소득 감소를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연간 유급 병가일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14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었지만 주의회에서 논의 끝에 5일로 최종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의 반대론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 병가일이 더 늘어나게 돼 사업체 운영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LA시는 지난 2017년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유급 병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어제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런던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방류가 국제협약 위반인지를 놓고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 옹호하는 미국이 맞붙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1일 1차 방류가 끝난 뒤 20여일 만으로 하루 460톤씩 17일 동안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같은 날 영국 런던에서는 제45차 런던 협약, 제18차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뒤 처음으로 열린 회의인데 당장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해상 투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부터 갈렸습니다. 당사국인 일본은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 협약 의정서에서 규정한 해상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일본 오염수 관련 논의는 이번 총회가 아닌 IAEA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일본을 옹호했습니다. 또 방류된 처리수의 방사능 수준은 세계 다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 이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행위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도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며 방류량과 성분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첫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면서도 오염수 방류가 해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국 간 이견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 대상인지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런던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해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으로 국제사회는 1996년 런던 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가 선정됐습니다. 주최 측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 인간의 불안을 잘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결정하는 스웨덴 할리몬, 올해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3 is awarded to the Norwegian author Jon Fosse. 2023년 노벨 문학상에 노르웨이 극작가이자 소설가 겸 시인인 욘 포세가 선정됐습니다. 할리몬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고 인간의 불안과 양가성을 잘 드러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세는 지난 1983년 장편 소설 레드 블랙을 시작으로 보트하우스, 병 수집가 등을 출간하며 북유럽권에서 거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 등이 번역돼 출간됐고 가을날의 꿈 등의 희곡이 연극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포세는 문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학에 주어진 상이라고 본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Ja, I kjenner meg vel kanskje litt matt, men selvsagt også veldig glad for den store ære, for å si det sånn. 이번 결정으로 노르웨이는 4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포세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 약 13억 5천만 원과 메달이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둘째 주 노벨 주간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논란 끝에 사실상 파행했습니다. 태도에 대한 위원장의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후보자와 퇴장했는데 야당은 청문회를 이어가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딸과 사위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하자 김행 후보자는 고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고발하세요. 네, 없습니다. 네. 따님이 7천주를 갖고 계세요. 이거.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고발하라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며 감당 못하면 사퇴하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던가요.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아니요, 조용히 하시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데리고 퇴장하려 했고 야당 의원들은 막아섰습니다. 정회 뒤 다시 회의를 시작했지만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도망다니는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행 후보자 청문회 내내 주식 파킹 의혹 등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3자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왜 제출을 못합니까? 본인이 제가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회사인데. 진위를 책임집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자정이 다가오자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이대로 마칠 수는 없다며 청문회를 오늘 하루 더 진행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후보자. 청문회에선 그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유 후보자가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을 직보받았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 발언에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룬 백서에 유 후보자의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한다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해 한때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의 서울 아파트 구매와 관련해선 아빠 찬스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 후보자는 아들들에게 자금을 증여했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서도 증여세 납부 내역은 개인 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송금한 통장 거래 내역, 통장별 예금 잔액 변동 현황 등은 왜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청문회장에선 과거 장관 재직 시절 욕설 논란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유 후보자는 부적절한 언행이었지만 실제 욕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고 조작입니다. 유 후보자는 앞으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K 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국도 요즘 장보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정을 되찾나 싶었던 물가가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다시 불안한 모습입니다. 고금리, 고환율에 이어서 물가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어떤 게 싱싱할까? 과일을 골라보지만 막상 바구니에 담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사과는 지난해보다 무려 54.4%나 뛰었고 복숭아도 40.4%, 귤도 40.2%가 올랐습니다. 사과는 아침 식사 때 매일 하나씩 한 개씩 먹었거든요. 부부가. 그런데 지금은 한 개 갖고 반 잘라서 먹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신선 과일이 24.4%나 올랐는데 폭염 등 날씨 탓에 생산량이 줄어든 게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7, 8월에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던 국제 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를 넘볼 만큼 급등했고 환율마저 달러당 1,35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10월부터는 점차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하지만 정부 예상과는 별개로 사람들 주머니 사정을 더 팍팍하게 만들 일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그나마 물가 부담을 이유로 150원만 올리는 거고 내년에 한 번 더 150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흰우유 출고가는 이미 지난 1일부터 4에서 6% 인상됐고 맥주 역시 오는 11일부터 출고가가 평균 6.9% 오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여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사과 계약 재배 물량 15,000톤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풀고 배추, 무 같은 김장 재료 수급 대책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파리에서 공항과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 고교에서 빈대가 출몰해 학생과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열차부터 영화관까지 곳곳에 출몰하는 빈대 영상이 SNS에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파리에 있는 한 고등학교 도서관과 교무실, 일부 교실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급기야 학생 1,200명과 교사 150명이 각각 등교와 출근 거부를 선언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호텔, 병원 등 총 40만 곳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내년 파리올림픽을 앞둔 만큼 프랑스 공중보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다리로 거센 물결이 치고 산사태로 주택이 파손됐는데요. 현지 시간 4일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인도 북동부 시킴주 계곡에서 발생한 홍수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명이 사망했고요. 인도 군인 22명을 포함해 10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홍수는 현지 시간 지난 4일에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며 발생했고요. 다리 14개와 고속도로가 파괴돼 관광객 3천여 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화면인데요. 사람 2명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작전 중인 병사 보호용으로 개발했다는 투명 망토라는데요.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공개했고요.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는 열을 차단해 열화상 카메라나 드론에 감지되지 않고 무게 약 2.5kg에 불에 타지 않도록 제작됐다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특수복이 정찰과 기습 공격에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국의 한 매체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대반격 당시 제35 해병여단이 특수복을 실제 착용하고 작전을 벌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회의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비행기에 외부 충격은 없었다는 게 러시아 조사위원회 조사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내부 폭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요. 프리고진은 앞서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하루 만에 철수했고 2달 뒤 수하들과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다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범죄 대응 문제와 관련해 도둑질하면 총에 맞게 된다. 나라를 망치면 보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자신의 재임 시절 군 최고 참모였던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과 전쟁을 우려해 2차례 통화했다고 밝히자 옛날이었으면 사형을 당했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일삼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에 미국 언론들도 둔감해졌다며 푸틴과 김정은 등 독재 정권의 특징인 강경 통치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빨간색 페라리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고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지난 2일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섬에서 진행된 슈퍼카 투어 행사에서 슈퍼카 여러 대가 흰색 캠핑카를 추월하는 도중 페라리의 추월과 동시에 중앙선을 넘은 람보르기니와 크게 부딪힌 건데요. 람보르기니는 캠핑카 밑으로 깔려 들어갔고 결국 캠핑카는 전도됐습니다. 사고로 도로를 벗어난 페라리에 화재가 발생해 탑승하고 있던 60대 스위스 부부가 사망했는데요. 경찰은 람보르기니가 페라리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인도의 억만장자 오베로이와 조수석에는 아내인 발리우드 스타 가야트리 조시가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의자에 렌즈 세척액을 뿌리고 욕설을 한 학생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해 방면 열차 안에서 일어났는데요. 왼쪽 검은 옷을 입은 학생이 옆자리에 렌즈 세척액을 뿌리는가 하면 친구와 거친 욕설을 주고받고 음악도 크게 틀었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의 행동을 지적했던 한 승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졌고 결국 해당 학생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 사과문을 올린 데 이어 해당 승객에게도 직접 사과 메일을 보내 반성의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학생의 어머니 역시 가정교육에 신경 쓰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내 아이 잘못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가 많은 요즘인데 그래도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주차장 재활용품 수거장에 쌓여있는 스티로폼에 발길질을 하는데요. 한쪽을 발로 밟아 조각을 내고 그것도 부족한지 다시 돌아와 사정없이 밟아 부숩니다. 차곡차곡 잘 정리된 스티로폼에 왜 이러나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행동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결국 부서진 스티로폼에 건물 미화원이 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주먹 자랑은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적었는데요. 누리꾼들도 추석 연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도 힘들었을 텐데 왜 애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손님이 오가는 편의점 출입문 앞에 한 남성이 마시다 남은 커피를 쏟아버렸는데요. 편의점주의 제지에 남성이 보인 행동을 두고 누리꾼들이 공분했습니다. 편의점 앞 주차장에 차를 댄 남성이 출입문 앞에서 몸을 구부리고 무언가 쏟아붓습니다. 손에 쥔 건 음료 휴대용기, 마시다 남은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린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지난 4일 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본 점주가 지적하자 당시 남성은 버리면 안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결국 점주가 나서 더럽혀진 바닥을 청소하자 남성은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면서도 어차피 비 오면 다 쓸려 나간다는 말까지 했다고 글쓴이는 전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로변 배수구라도 찾는 노력도 안 하고 남의 가게 앞에서 커피를 버리느냐며 자기 집 문 앞에도 똑같이 할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번화가 한 남성이 경찰차 위에 발을 올리고 있죠. 다른 여성은 안에 있는 경찰 보라는 듯 앞에서 춤을 추며 조롱을 하는데요. 또 다른 남성은 앞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건가요? 갈수록 도발할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주변 시민들은 말리기는커녕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데 여념이 없는데요. 난동을 부린 10여 명의 무리는 모두 10대 청소년들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이 SNS를 타고 확산하면서 경찰에 대한 무례함이 극에 달했다며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는데요. 우리 누리꾼들도 겁없는 일부 10대 청소년들의 일탈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